이 땅에도 흘러듭니다. 빛과 공기와 물이. 이것은 그 어느 생물체에게나 절로 잘해지는 자연의 혜택이라지만 그것이 류다른 자양분이 돼서 이렇듯 감미로운 색과 향기, 맛을 이루어내고 있으니 오늘 우리 이야기는 그 향기를 따라 펼쳐지게 됩니다. 민족음식 생활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원의 김지원 박사 선생님은 차문화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로부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차문화라는 것은 이 차나무를 재배하고 또 이 차잎을 생산하고 차꽃을 제작하고 이 차잎을 우려서 찻잔에 담아서 마시는, 다시 말해서 이 차 생산. 결국 차문화란 차의 생산과 이용의 전 과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차문화가 일찍부터 발전하였습니다. 이 삼국사기라는 이 역사책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7세기 초에 차나무를 재배했고 9세기 이로서는 차 마시는 풍이 매우 성행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차문화는 발해, 후기신라, 고려, 조선 봉건 왕조 시기를 거치면서 면면이 계속 발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수하였던 우리의 차문화가 조선 봉건 왕조 후반기에 들어서부터는 점차 쇠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발전해온 우리 민족의 차문화가 어떻게 돼서 자기의 빛을 잃게 됐는지 무척 알고 싶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첫째로는 이 끊임없는 전란과 때 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 그리고 이 차나무를 수탈한 봉건 통치배들의 극심한 착취와 수탈에도 기인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봉건 통치배들이 우리나라 것은 다 못하다고 하고 단나서는 다 좋다고 하면서 우리 것을 무시하고 단나서 우상하던 그런 사대주의도 기인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는 이거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 우리의 풍부한 자원을 약탈하고 민족 문화를 말살하는 일제의 그 제약에 의해서 우리의 구토록 우수했던 이 차문화는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인민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지킬 수 있는 힘을 잃은 것이요 나라마저 남에게 빼앗긴 신세에 그 존재는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진정한 차문화는 우리 수령님들께서 마련해 주시고 우리 원수님께서 꼽혀주고 계신다는 한 사회학자의 목소리를 우리는 무심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차창으로 흘러드는 6월의 햇살을 맞으며 우리 취대단은 지금 황해남도의 유명한 차 생산지로 달리고 있습니다. 차나무라고 하게 되면 원래 세계적으로 이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데 특히 이 북위 36도 이북에서는 자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황해남도 광해군이나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운종차 재배원들은 모두 북위 38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자라던 차나무들이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린 때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차나무들이 보입니다. 평풍처럼 둘러서 층층 계단의 차나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경치를 화면에 담는 기쁨으로 단숨에 그 정점으로 오르는데 탁 트인 저 너머로 소위 바다가 안겨오니 이 또한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강용반도의 한 끝입니다. 저기 바라보이는 곳이 우리 공화국 북반부의 최소남단 등산것입니다. 등산고지 바라보이는 여기 바닷가 기슭이 바로 우리의 차나무가 처음으로 뿌리 내린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차나무와 더불어 한생을 바쳐오면서 차박사 선생으로 불리우고 있는 황해남도 농업과학연구소 실장 김린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돼서 차나무가 세계 식물학계가 그어놓은 생육 한계선을 넘어서 북위 38도선 가까운 강령반도에 뿌리 내리게 됐는지
우리는 그 사연부터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이덕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위대한 수령님 덕입니다. 그때가 바로 1982년 9월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느 하나를 방문하시는 그 바쁜 속에서도 이모작 농사를 여야하고 온 일꾼들이 사업을 청취하시면서 동문회가 거기에 갔다가 차나무를 어떻게 재배하는 걸 보고 오지 못한 걸 보면 이거 창조성이 부족하다고, 우리 인민들도 어떻게나 꼭 차를 마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과학원에서 연구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이런 그 믿음의 가업을 주셨습니다. 연이어 그해 11월에는 우리나라에서 기후가 제일 온화한 바로 여기 강릉 등암 땅에서 차나무 풍토수나 연구를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점까지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3일에는 저희들이 연구사업에 쓰도록 이제 차나무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직은 우리 사람들 속에 차에 대한 이해가 적었던 그때에 차 문화를 마음껏 향유하게 될 미래를 그려보신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이 그대로 행복의 씨앗이 돼서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천수백 년 동안 원산지의 물과 토양에 익숙된 차나무를 38도선 이북의 우리나라 기후에 풍토순환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린환 선생님은 차나무가 첫 겨울을 나던 때의 일을 잊지 못해하고 있습니다. 신고 그해 온 겨울에는 낮에는 산에 가서 등거를 해오고 밤에는 그것을 숯불을 만들어서 하룻밤에 10번씩 숯불을 계속 교체하면서 이제 차나무 관리를 하고, 그러고 또 날씨가 사납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동네 사람들까지 다 동원돼서 이불도 내오고 모포도 내오고 하면서 그걸 얼어 죽지 않게끔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성의를 다한다고 했는데 봄에 가서는 차나무 잎이 떨어지고 마니까 정말 그때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 해 또 한 해 처음 몇 해 동안은 차나무를 조노식으로 판 고댕이에서 방막과 나래를 씌워주면서 자리벗고 또 몇 년 후에는 나래만 덮어주면서 추위에 적응시켰으며 1989년 봄에는 드디어 야외에 내다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이제 우리 노동신문사 기자가 내려와가지고 그걸 취재해서 기사를 노동신문 3면에다 냈습니다. 그걸 위대한 스님께서 우리 민들이 다 잠든 이른 새벽에 보시고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차나무를 올려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나무를 떠서 그 위대한 스님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님께서 5월 열 하루날 중앙인민회의를 지도하시는 그 바쁜 속에서 그 휴식 시간에 차나무를 몸소 보아주셨습니다. 폭후에 알게 된 일인데, 그때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도 차를 마실 수 있게 해주려고 몸소 조택에 차나무를 심고 가꾸시면서 차나무의 생육과 비배관리에 대한 연구까지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신문에 차재배 시작이라고 나온 그 짤막한 글을 보시고 너무도 기쁘셔서 차잎을 가공하지 말고 그대로 올려오라고 하시고 몸소 보아주셨던 곳입니다. 인민을 위해서는 저 하늘의 별도 따라주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사랑이 자양분이 되고 뜨거운 열이 돼서 차나무는 오목한 겨울을 이겨내고 이 땅에 자기의 뿌리를 억세게 내렸던 것입니다. 어느덧 야산 너머 석양 노을이 비껴듭니다. 하마는 사연을 품어하는 듯 밤은 깊어갑니다. 싱그러운 공기가 가슴에 흘러듭니다. 높고 낮은 산허리와 구릉지대에 젖빛 안개가 흐르고 그 아래에선 벌써 차잎 따기가 한창입니다. 차의 진가를 알려면 직접 차를 따보는 체험도 하는 것이 저울이라는 이곳 차재배원 원장 동지 말이 이끌려 우리도 이렇게 바구니를 메고 나섰습니다. 나도 오늘 차잎을 직접 따보려고 합니다. 이 다른 지방과 유다르게 이렇게 참대가 많이 보이는데
차나무가 있는 곳에는 꼭 참대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후가 온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차잎을 따야 하는데 이 차잎 따는 데서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차잎을 잘 따주면 자기 품종에 맞게 따야 합니다. 예, 가령 예를 품종. 들면 예. 내가 럭차를 생산하겠다 하면 차잎의 맨 끝에 예. 순을 따야 합니다. 예. 예. 럭차잎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손으로 딴 초수학입니다. 차는 품종별로 잎을 따는 부위와 형태가 달랐습니다. 요거 홍차잎 아닙니까? 예, 옳습니다. 예. 럭차잎은 요거고 홍차잎은 요렇게. 럭차잎은 끝에 세 순이고 홍차잎은 그 밑에 이렇게 두 잎사귀 정도 아닙니까? 예, 옳습니다. 예. 그럼 철가름차는 어떻게 따야 합니까? 출가름차는 이렇게 따야 합니다. 꽃순이 자라기가 모준 다음에 세잎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게 세 순이 없구만요. 예. 예. 알만합니다, 이제. 원장 동지의 말에 의하면 차는 4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수확할 수 있는데 차잎을 따드리는 시기에 따라 그 품질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리파를 존으로 한 5월 상순에 따드리는 차잎의 질이 제일 좋다고 해서 일본차 또는 손물차라고 부르며 7월 상순에 따드리는 차잎을 두물차, 8월 상순에 따드리는 차잎을 세물차, 그 다음에 따른 차를 끝물차로 부른다고 합니다. 난 뭐 하루 종일 해도 이 바구니 졸반을 채울 것 같지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홍차는 10,000개 정도가 돼야 1kg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철가름차는 3,000개 정도. 럭차 1kg을 따려면 이런 순을 10만 순을 따야 합니다. 이 불 10만 순이나 따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차잎 1kg를 생산하자면 이 넓은 차밭을 얼마만큼 오가야 합니까? 그렇게 계산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하려면 시간으로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 제일 빨리 따는 동무가 하루에 그저 약 한 200g, 그저 2만 순 정도겠습니다. 그건 못해도 닷새가 걸린다는 소린데. 예, 옳습니다. 아니, 뭐 차 맛을 보기는 쉬워도 그 차 1kg 생산하는데 정말 많은 품이 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따드린 차잎은 겨우 한 손에 잡힐 듯 말 듯 웃으면서 들어갔다 울면서 나온다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처음 따다 나니까 크기가 나가게 한데 좀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만한 저 방송운동은 처음 따는 것처럼 정말 잘해주시네. 괜찮습니까? 이젠 그만하고 차나 한 곡 마시고 합시다. 예, 향기가 아주 톡톡합니다. 문득 고려 시기에 유명한 시인이었던 리규보가 지었다는 시의 한 토막이 떠오릅니다. 무엇하러 차는 끓여 맹물을 축내랴 일촌가지에서 따모은 잎이 한 모금에 넘어가는 찻잔에 떠 있다니 생각할수록 오그리라. 록차나 홍차는 예나 지금이나 황금차라고 불리우면서 세계적으로도 부유한 사람들만 마시는 음료라는 이곳 일꾼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여운을 안겨줬습니다. 사실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인민들이 생활에서는 차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점 모르져 갔습니다. 허리띠를 줘야 했던 오목한 시련의 시기 그 누구도 차 문화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신 분은 바로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우리 운종차 재변을 조직해 주시고 차밭 개간 문제 또 차 가공 문제와 차 재배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차에 깃든 수령님의 운종을 후세의 길이 전하게 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차를 몸소 운종차로 부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꼭 20년이 되었습니다. 경영한 스님께서는 우리 민들이 차를 다 마시게 하자면 철관차 생산 방향으로 나갈 때 대한 문제, 차 생산과 차 재배 면적을 누릴 때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민들이 차를 정상적으로 마시게 하자면 차 음료 공장을 건설할 때 대한 문제, 이뿐만 아니라 차 재배를 장려하고 또 차 문화를 적극 발전시킬 때 대한 문제 등 최근에만 해도 수차례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차 문화로 이름 높은 나라도 많고 그 역사도 천수백 년을 헤아린다지만 그 기나긴 역사도 이렇듯 인민의 차 문화를 두고 마음쓰신 졸세위인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들이어서 한 입 또 한 입 따드리는 차입마다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가 따는 처녀들은 많아도 우리처럼 차약 따는 처녀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들을 위한 노래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 입다는 처녀의 노래요? 예. 처녀들의 흥겨운 노랫소리 차나무밭 저 너머로 올려갑니다. 여기선 차가공이 한창입니다. 차는 따드리는 것도 힘들지만 가공 공정 또한 품이 많이 드는데 솔과름차 생산 공정 하나만 보아도 햇빛에 시들리고 그늘에 놓아두며 발효를 시켜 율 처리를 하는 등 그 공정이 10여 가지나 됐습니다. 한 나무에서 따드린 차잎으로도 어떻게 가공하는가에 따라 맛과 향기가 전혀 다른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흥미를 끄는데 알고 보니 차는 차잎을 발효시키지 않은 차, 완전 발효시킨 차, 졸반 발효시킨 차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절엔 수확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차나무의 김매기와 함께 차나무밭 개간도 동시에 해야 하는 제일 바쁜 계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차밭들이 3, 4년 전에 개간한 곳입니다. 예. 차나무는 심어서 7년 이상 돼야 수확할 수 있으니까 예. 이제 현재 3년생이니까 이제 앞으로 4년 되면 이 차밭도 무성한 푸른 숲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이 산 몽땅이다 이게 싹 다 작과목이 꽉 들어찼댔습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저게 쭉 돌아서 이게 개가는 게 그저 한 100 정도 이거 다 우리가 쳐내고 덜담 다 쌓고 이거 개간하는 거 진짜 힘들게 우리 개간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으니까 이거 3년까지 키우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겨울엔 오르 죽지 말라고 피복 씌우고 피복도 이제 벽교 날아다가 씌우고 풀 다 베다가 씌우고 또 3월 달엔 피복 비끼고 오르 죽으면 다시 또 재파종해서 여기 빈폭이 있는 거 있는데 빈땅 같이 보이는 빈땅 같이 있는데 다 오른 가재 재파해서 다 나무가 다 있습니다. 차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고 가꾸고 살린다는 것이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자연이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그래서 여기에 푸른 차나무 숲이 꼭 설레게 하겠습니다. 산 비탈면을 따라 끝간데 없이 펼쳐진 차나무밭. 이제 머지않아 여기에 푸르른 차나무 숲이 설레일 때면 우리의 차문화는 더 활짝 꺾여날 것이고 이들의 긍지와 자랑은 또 얼마나 커질 것인가 하는 기쁨으로 벌써부터 마음이 흥그러워졌습니다. 마음도 즐거이 우리가 다다른 것은 여기 강영군 등암리에 펼쳐진 사적 거전이었습니다. 네, 앞에서도 다 얘기됐지만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1183년 4월에 보내신 차나무들이 있고 또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의한 원수님께서 친히 보아주신 차나무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인민의 진정한 차문화의 역사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의한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끝없이 이어지는 졸세위인들의 그 사랑의 역사를 전하는 증경장인데 푸른 잎새를 펼친 차나무들은 끝없이 설레었습니다. 농업성 일꾼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생산된 차들이 정연하게 세워진 은종차 공급 체계에 따라 수도의 봉사망들에서 봉사된다고 합니다. 지금 옥류관, 청류관,
창강봉사 관리소, 숭례고린의 복집을 비롯한 수도안의 봉사망들에서 운종차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승리고리 내포국집입니다. 이곳에는 류다른 홍차매대가 있는데 여기에도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2009년 4월 오보이 장군님께서 랭차라는 말은 원래 찬 차물이라는 뜻인데 홍차를 만든 다음 우려서 시원한 랭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평양역 앞에 이곳 식당에서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홍차매대가 봉사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수많은 손님들이 즐겨 찾아오고 있으며 지금 같은 여름에는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기는 창전대거리입니다. 여기 창전거리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운종찻집도 있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해에 오보이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훈들 가운데는 은종차와 관련한 사랑의 당부도 있습니다. 2011년 5월 새로 일도서는 여기 만수대지구 봉사시설구역에 은종찻집을 꼭 내와야 한다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차를 마음껏 마시게 하시려던 수령님의 뇌문을 꼭 풀어드려야 한다고 우리 장군님 그처럼 간곡히 교시하시지 않았던가. 그로부터 꼭 1년 후에 우리의 경의하는 본수님 오보이 수령님들의 뇌문을 가슴속 깊이 안으시고 이곳에 찾아오시어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은종찻집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믿음의 말씀도 안겨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슨 차 하시겠습니까? 철가능차 타주세요. 네. 지금 접대원이 철관음차를 타고 있습니다. 차를 기호 음료를 이용해 오면서 우리 사람들 속에서는 맛 좋은 차는 우선 차잎이 좋아야 하고 차잎을 우려내는 물의 질이 좋아야 하며 차물을 담는 그릇인 찻잔이 그에 알맞는 것으로 돼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 이 세 가지 요소가 자연히 차 맛의 구성 요소로 됐다고 합니다. 다 됐습니다. 드십시오. 예로부터 차를 마시는 데서 지켜야 할 도덕이나 레저를 차도 또는 찰이라고 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에는 마시기 전에 찻잔의 형태와 차물의 색깔을 감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향기는 이렇게 잔을 멀리에 두고 맡는데 그 다음 차물을 입안에 머금고 한 번 굴린 다음 천천히 먹으러 넘겨야 그 진맛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차밭에 가서 직접 차도 따보고 또 그 자리에서 럭차도 맛봤는데 이 럭차보다 이 철관음차가 아주 향기와 맛이 좀 더 진한 것 같습니다. 독특합니다. 차는 럭차, 홍차, 철가름차 이 세 가지가 다 맛과 향기가 다릅니다. 내가 차를 탈 때는 색이 이렇게 곱지 않던데 그거는 물이 온도, 그다음에 우린 시간에 많이 관계됩니다. 그럼 이 차를 온 시간에 마셔야 되셨습니까? 저 시간에 마시는 것이 좋은 거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여기 오는 손님들이 오전에는 홍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녹차를 마시는 게 좋다고 있습니다. 구미에 따라서는 자기 기호에 맞게 마시면 됩니다. 차는 하나의 문화로 일반 음료가 아니라 문화로 우리 생활과 아주 가깝고 친근한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은종찻집에서는 은종차만이 아니라 보리차, 메밀차, 강냉이 수염차를 비롯한 다양한 차봉사를 하고 있는데 상업송의 한 일꾼의 말에 의하면 지금 여기 은종찻집이 차 문화를 온 나라에 보급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운종차를 봉사하는 봉사자로만이 아니라 차 문화를 보급하고 선전하는 보급원, 선전원으로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과 차봉사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단위 일꾼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일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일가에 일부러 차 마시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에 마음의 여유를 찾고 그러려면 생활이 얼마나 재미나고 또 건강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차를 봉사하면서 가끔 물어보곤 합니다. 왜 차를 마시려고 하는가 하면 그 첫 번째 대답은 건강을 위해서다. 약은 한 생을 같이 가면서 건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차는 한 생을 믿음직하게 건강을 지켜주면서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차를 마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서 오랫동안 차를 마시게 됐는가, 차 마시는 습관을 붙이기가 참 힘든데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들의 대답은 더 흥미있습니다. 차 마시기 시작은 물론 건강을 위해서 떠난 것이었지만 오랫동안 차 마시는 습관은 역시 차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차 한 잔을 이렇게 앞에 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건강과 생활, 사업과 인생에 대해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가치가 있고 또 그런 가정에 자기의 성격과 또 이렇게 품성도 이렇게 수양이 되면서 사업 성과도 나고 생활도 즐거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는 마신다고 말하지 않고 차 문화를 향유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의하는 최고영자동지께서는 각도 소지지들의 운정차를 전문으로 봉사하는 차집을 내오도록 사랑의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운정차 향기가 온 나라에 퍼져갑니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은정이 방울방울에 그대로 스며있는 은정차. 그것은 오늘 자기의 향기를 한껏 풍기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생활 속에 더욱더 친근하게 자리 잡게 될 차문화와 더불어 졸세위인들의 사랑의 력사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고.